안녕하세요. 주식 분석망입니다. 현대로템 설명드릴 건데요. 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금요일에 분명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급락이 나올까요? 이 시간이 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요. 드리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급등주 100% 뭐예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제 개인 번호 010-8298-77611번입니다. 문자 좀 보내주시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5월 9일날 두산 에너빌리티 추천드렸습니다. 자, 28,000원이하고요. 체코 본계약이 지체되었지만 시간의 문제지 다시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3만원을 돌파할 수 있다. 현재 가격은 절대로 비싼 것이 아니다. 이때 이제 현재가 28,000원에도 매수해도 좋다. 비중 10% 이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야, 이거 진짜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세요. 5월 7일부터 사라 그랬죠. 도산 에너빌리티 400만 주 매집했으니까 이거 사야 된다. 이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그 뒤에 이거 추천드렸잖아요. 먼저 이거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거 9일날에 또 추천드렸잖아요. 근데 뭐요? 여러분들이 뭐요? 아니 문자를 보내야 이걸 받아가죠. 문자 보내시라니까요. 한번 보내보세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5월 7일날 방송해 드렸고 그 이후에 어때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오늘 장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라고요. 9% 급등했잖아요. 왜 이런 추천주를 놓치냐 말이에요. 지금도 받아가시라고 지금이라도. 010-8298-7762 1번입니다. 1번. 문자 보내주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현대로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현대로템이 오늘 하락했습니다. 급락했습니다. 과연 이게 괜찮을까? 그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어때요? 외국인이 털었습니다. 물량 털어버렸죠. 기관에서도 이 금요일날 산 거보다 훨씬 더 많이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프로그램에서는 72만 주 매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13% 급락인데요. 근데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 현대로템 올라올 때마다 조정받고 또 올라갔어요. 조정받고 또 올라갔어요. 조정받고 또 올라갔어요. 그러면 조정 나오고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까? 아니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이내에 현대로템의 1분기 실적이 나옵니다. 증권사 추정치들은 다 상향입니다. 그런데 기대가 너무 컸는데도 불구하고 맞죠? 기대가 너무 컸는데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뭐요? 현대로템의 1분기 실적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요 가열입니다. 가열이 좀 됐어요. 그 이후에 하락이 오늘 좀 크게 나왔을 뿐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이게 고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음봉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래량이 전의 거래량을 뛰어넘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 거래량이 어때요? 여기 보시면 알지만 5월 9일보다 10일 날의 거래량이 훨씬 더 작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조정이 이제 조금 나올 수밖에 없던 게 거래소에서 그만 가라 그러잖아요. 두 종목 투자 경고 종목이잖아. 그래서 현대로템이 이거 붙어버렸어. 자, 세력들 입장에서 어때요? 경고가 붙어버리니까 또 바로 올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고가 붙기 때문에 쉬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대로템 어때요? 올해 최근에 이제 1분기 어떻습니까? 모로코에서 3조 원 계약 나왔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만큼 어때요? 요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좀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오늘 급락이 나왔지만 뭐예요?
이거 일회성이다. 일회성.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K2 전차가 올해 뭐요? 작년보다 늘어난다. 인도 물량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다가 모로코 전차 3조 붙어버렸죠. 자, 여기에다가 뭐죠? 루마니아까지도 K2 전차 계약 나올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아랍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K2 전차 아랍에서도 가지고 갈 수 있다. 요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자, 이걸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현대 로템의 주가는 한 15만 원까지 가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오히려 만약에 5월 9일에 샀는데 오늘 13%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사야 되죠. 더 사가지고 단가를 내리는 전략이 저는 그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목표가도요. 계속해서 저는 상향 나오고 있는 종목이 바로 현대 로템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 로템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4월 달에 벌써 목표가가 14만 원이 나왔어요. 5월 달에 뭐예요? 15만 원 나왔다니까요. 15만 원. 예. 그렇게 좀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래서 이게 그 컨센서스가 부합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정확하게 공개가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설적이 생각보다 못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실망감도 나올 수 있다 보니까 미리 조정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또한 이런 이슈도 있어요. 러우 전쟁 종식되냐 꼬꾸라진 방산주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푸틴 러시아 직접 제안으로 종전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가능성 제기되고 있고요. 고경의 방산주 주가가 단숨에 꼬꾸라졌습니다. 하나시스템, 항공항공, 우주, 하나로스페이스 다 빠졌고요. 현대로템이 가장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스탄불에서 푸틴이 우크라이나와 직접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갈등 근본의 원인을 제거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푸틴이 그냥 평화를 얘기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푸틴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점령 중인 영토를 러시아 영토로 다 인정해라. 발칸반도를 포함해서 다 넘겨라.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동우크라이나, 동쪽에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 역시도 러시아 땅으로 편입시켜라. 이 조건 걸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요, 이 협상이 잘 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가지고요. 방산주가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러우 전쟁이 종식되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물론 종식이 되면 낫겠죠. 더 낫겠죠. 하지만 종식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더 빠지잖아요. 더 사서 모으는 게 맞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예를 들어서 종식이 되었다라고 칩시다. 그럼 폴란드 입장에서 K2 전차를 중단하겠다. 더 이상 받지 않겠다. 과연 이렇게 할까요?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우크라이나를 봤으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렸죠.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점령을 못했죠. 병력이 부족하니까 북한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지금 2대1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벨라루스까지 하면 3대1이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다구리를 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어때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말로는 휴전이라고 하지만 러시아가 이게 기만일 수도 있단 말이죠. 처음에 러시아가 그 전차 들고 왔을 때 갈고 왔다가 미국에서 러시아 러우 전쟁할 거다 하니까 전차 뺐죠. 빼니까 어떤 얘기 나옵니까? 러시아 전쟁 안 한다 그랬다가 갑자기 전차 방향을 돌려가지고 우크라이나 공격했습니다. 기만술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러우 전쟁 끝나기 쉽지 않다. 즉 물론 끝나면 좋겠지만
끝내기 쉽지 않다. 그래도 끝난다고 할지라도 현대로템의 무기가 과연 안 팔릴까요? 아니다. 왜? 러시아가 언제든지 재침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자. 이게 더 강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우크라이나는 이미 발칸반도에다가 저 협약을 맺어버리면 러시아 점령 지역을 다 내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크라이나 울며 겨자 먹기로 만약에 하해를 할지 몰라도 하해할 수 있어요. 자, 하해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쉽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려올 때마다 더 모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급등주 010-8298-7761번입니다. 문자 보내서 받아가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